러시아가 일본의 쿠릴 열도 영토 반환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나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도 일본이 독도를 포함해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일본 도쿄신문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러시아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문은 지난 3일 러시아 서부 니즈니 노브고로드주에서 실시한 미디어 투어에서 러시아 알렉세예프 수중 익선 중앙 설계국이 사할린주 정부 등의 특수 선박 에크라노 플랜을 도입해 사할린성과 쿠릴 열도를 연결하는 고속교통망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계획에 이 일본 매체는 에크라노 플랜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에크라노 플랜은 1940년대부터 소련에서 개발되었던 지면효과 이끼라 불리는 위그선으로 매끄러운 지표면, 수면 위를 초저공으로 비행하여 얻는 지면효과를 이용하여 고속을 발휘할 수 있는 항공기와 선박의 중간 기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면효과란 날개 모양의 물체가 땅이나 수면 가까이를 이동할 때 그 사이 공기류의 변화에 물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바닥이 평평한 곳에 살짝 아크릴 밑받침을 놓았을 때 나타나는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체는 위그선이 많이 보급되진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실용화된 것은 소련이고 그 위그선은 카스피해의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967년 미국의 첩보위성이 카스피해에 접하고 있는 소련의 다게스탄 공화국 카스피스크 근교에서 항공기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기체임에도 날개가 작고 땅딸막한 데다 기체에 러시아어로 시자선을 뜻하는 KM이라는 표시와 소련 해군 깃발 마크가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신무기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첩보 기관에서도 이 기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쪽에서도 위그선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공기인지 함선인지조차 불분명한 신무기는 첩보기관 CIA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고 카스피해의 괴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위그선의 다른 이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위그선은 니키타 흐르쇼프 당시 총리의 승인을 받아 당과 군의 유력자였던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의 뒷받침으로 개발이 진행돼 초고속 수송함 A-90 올려노크와 미사일 공격정 룬급을 해군에 배치할 계획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당시 보급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그선의 장단점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위그선은 선박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고속성, 항공기보다 연비가 좋고 적재량도 많다, 초저공 비행이므로 적의 레이더에도 포착되기 어렵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선회할 때 뱅크 각에 따라서는 수면에 접촉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제어하지 못하고 선의 성능이 나쁘다. 안정 비행 시의 효율성에 반하여 이수할 때의 항력이 크고 이수만을 위한 강력한 엔진을 필요로 한다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함선용 항만 설비를 갖추지 못해 전용 설비를 건설해야 하는 등 운용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생산도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984년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이 죽자 곧 위그선의 계획은 축소됩니다. 애당초 쓸모가 없었고 기술 요소보다 정치 요소가 우선되는 그야말로 소련의 병기다운 경이라고 매체는 설명합니다. A-90는 최대 120척을 건조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건조된 것은 4척으로 1979년부터 카스피스크 해군기지에 소지하는 항공대, 독립비행대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가동하는 일 없이 차례차례 도태되어 러시아 해군에 인계된 마지막 한 척은 2006년에 제적합니다. 룸급은 2척을 건조할 예정이었지만 1987년에 한 척만 완성해 카스피해에서 시험 후 1991년 연말에 완료했습니다. 카스피해 함대의 제236 위그선 전대에 배치됐지만 결국 2001년 12월에 제적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래 방치된 후 2020년 다게스탄 공화국 델벤트의 패트리어파크 전시용으로 인수되어 현재 니즈니 노브고로드 조선소에서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체는 참고로 위그선은 결국 선박인가 항공기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에 관한 조약에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미확정 부분도 많아 국제해사기관이 고속선의 규칙을 바탕으로 법적 취급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1972년 소련에서 VVA-14라고 하는 수륙 양용 대잠수함 공격기도 계획해 시작한 적이 있어 이 문제의 복잡함을 엿보게 합니다. 덧붙여 러시아에서는 독자적인 카테고리로 취급되어 위그선으로서 적용되는 국내의 법적 규칙이 있다고 매체는 소개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2021년 현재도 위그선이 건조되고 있으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민간 선박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F 수중익선 중앙설계국에 따르면 민간선 이외에도 러시아군과 인도 등에서의 거래 요소가 있다면서 군용에 관해서는 일절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카스피의 괴물은 냉전기, CIA 첩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체를 찾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베일에 쌓인 채 그 카스피의 괴물이라는 이름만 유명해져 소련의 위협을 보여줬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매체는 대형 위그선으로 판명된 것이 1980년대 후반이 되고 나서이지만 그때까지 실제로는 쓸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께끼 베일에 쌓인 밀당에 강한 허세만으로 서방의 관심을 끌어 일정한 전략적인 역할을 완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러시아가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 열도에 위그선에 의한 고속교통망을 구축하자는 이야기는 쿠릴 열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주장을 어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위그선을 언급한 목적은 또 있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세계 최초로 위그선 성급 인증을 받은 국가가 바로 한국의 아론사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위그선으로 쿠릴 열도와 사할린 섬의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말은 한국에 이 지역에 대한 사업권을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쿠릴 열도를 한국에 맡겨 공동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는 실행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 면에서 준비가 돼 있고 사할린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사할린은 한국인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석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조선인 노동자 수만 명이 이곳에 끌려가 혹사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 패망 후에도 일본인은 일본으로 송환됐지만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이 지역에 방치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당시 광복 이후 혼란으로 이들을 송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미소 냉전으로 한국과 소련이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사할린 한인들은 소외돼 무국적자가 됐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이들을 회유하기도 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경상도와 전라도 등 한국 남부 출신으로 대한민국에 연고가 있어 북한으로의 송환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을 바라던 1세대 한인들은 무국적자로 어렵게 살았던 곳입니다. 다행히 2014년 한국법원은 무국적자로 살았던 사할린 한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판결했습니다. 이제 그 땅을 한국이 개발한 위그선으로 쿠릴 열도와 사할린, 더 넓게는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까지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쿠릴 열도와 사할린 지역의 위그선 교통망 사업이 잘 진행돼 한국인들이 역사교육 차원과 지리적 접근성을 통해 활발한 관광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